안녕하세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일단 오늘 다행히도 하락 추세를 멈추는 그런 안정 캔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도 있었고요. 특히 로봇 관련 섹터들이 나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시장의 상황상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왔던 애들이 좀 있었고요. 플러스 원익홀딩스는 현재 굉장한 중요한 위치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일단 투자 경고 상태이다 보니까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올 건데 일단 5일차 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패턴에 대해서는 많이들 제가 안내해 드렸었죠. 거기에 사실상 위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이 구간에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죠. 거기에 이 구간 또 어떤 구간이었죠? 피보나치 3825, 618 구간에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도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은 무조건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다행히도 반등이 나와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엔 원익홀딩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거죠. 한 번에 끝나면 어쩌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거래량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절대로 세력들이 현재 위치에서 요 거래량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앞전에 공격적인 매집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흐름상 원익홀딩스는 대부분의 거래를 세력들이 잠궈 놓은 상태이다. 그렇다 보니까 요 구간 거래량 없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세력들이 일단은 물량을 털고 있는 건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세력들이 엑시트를 할지에 대한 부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어떻게 우리 원익홀딩스를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어쨌든 최근에 추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힘내시는 차원에서 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 다 아시죠? 자,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추천을 해준다고 하죠. 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원익홀딩스 절대 끝난 게 아니다. 최소한 반등은 할 수 있다. 반등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를 고민해 볼 타이밍이니까 많은 분들 보시고 화이팅 할 수 있게 댓글창에는 화이팅이라고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오늘 개인이 매수가 들어온 걸로 확인되실 텐데 일단은 개인 하면은 어디서 제일 많이 쓰죠? 키움에서 많이 쓰죠. 하지만 키움 창구를 보시게 되면요. 실질적으로는 14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키움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건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죠. 다만 개인 창구에서 이제 매수로 찍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개인한테 물량을 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세력들 역시도 개인으로 매수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매수세 이런 수급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키움 창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키움 창구에서는 어찌됐건 매도가 나온 거 긍정적인 요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금융투자 어떤 기관이죠?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매매를 하죠? 풀업 트레이더라고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이 계속해서 연속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기간적인 측면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언제부터 들어왔죠? 연속된 매수가 들어왔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대략 한 9월 말부터 진입이 됐던 것 같아요. 9월 말부터 계속된 연속된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9월 말 언제죠? 자, 이 구간부터 연속된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건 본격적으로 수량이 늘어난 건 최근이죠. 고점에서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 구간에서 연속된 매수가 들어온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건 금융투자 요 수량이죠. 그렇다는 건 금융투자 역시도 물려있죠. 금융투자 특성상 어떤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끌고 가는 애들은 아니에요. 보통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편이죠. 왜 그렇죠? 풀업 트레이더가 매매를 한다 그랬죠. 이들의 특성은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지 계속해서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성과를 내려면 단기적으로 많이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금융투자가 무조건적으로 단기 매매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충분히 단기적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금융투자 엑시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금융투자가 저 주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물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투자의 수급 현황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 캔들의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죠? 일단 피보나치 수열 기준으로요. 24,000원 구간이 상승 구간의 절반 라인이에요. 일단 여기는 아쉽게 깨졌습니다. 하지만 피보나치의 가장 중요한 수 중에 하나가 뭐죠? 618 구간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618 구간을 터치해주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죠. 특히 22,000원 라인은 어디죠? 앞전에 굉장히 오래전의 위치죠. 한 25년 전에 고점을 찍었던 그 위치랑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때 최고점이요. 대략 21,000원이죠. 21,000원. 대략 그 구간에서 정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본격적인 상승을 해줬던 요 라인에 이 캔들의 하단 구간이죠. 거기서도 중첩이 되는 구간이 이어지죠. 그리고 현재 원익홀딩스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투자 경고 상태입니다. 투자 경고 제가 매번 강조드렸죠. 실제로 앞전에 원익홀딩스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투자 경고가 이번에 세 번째 걸린 거예요. 최초 걸렸을 때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9월 11일, 9월 12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요때죠. 이때 보시게 되면 요날부터 투경 종목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조정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투자 경고 걸렸던 게 10월 13일에 공시 나왔고 14일부터 경고 종목이 됐죠. 자, 이때도 확인하시게 되면요. 요날 공시 나왔고 이날부터 투경 종목 됐어요. 얘도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조정 행보 이후에 다시 반등. 일단 세 번째다 보니까 고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조정이 나온 건 맞습니다. 저도 예상보다는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어찌됐건 얘도 지금 5일차 때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투자 경고 매매 패턴 플러스 차트상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던 고위치 그 부분도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고요. 피보나치의 마지막 구간인 618 구간에서도 지지가 나와줬고요. 또 상승을 해줬던 캔들의 하단 구간 요 라인에서도 지지가 나와줬고요. 이런 식으로 중첩이 많이 되는 구간이 나올수록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뽑는 건 일단 투경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3일자 4일차 할 때 꽤 큰 조정이 나왔지만 제가 영상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아마 오늘 정도에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왜냐? 어쨌든 얘는요. 한 번에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죠? 거래량을 보시면 정확하게 판단이 되실 거예요.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발생을 시켰어요. 상장일에 역대급 거래량에 준하는 그런 거래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사실 요거까지 치면 6번, 7번이죠. 이런 거래량을 빵빵 터트리면서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구간까지는 그래도 대량 거래량을 터트렸는데 요렇게 상승이 커진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아예 말라버리죠. 이게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이미 저점에서 매집이 완료됐죠. 완료됐다? 유통 비율을 대부분의 세력들이 모두 확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거죠. 원래는요, 이렇게 고점에서 올리려면 돈이 더 많이 들죠. 돈이 더 많이 들게 되면 거래 대금이 빵빵 터져야 돼요. 하지만 거래량 없이 올렸죠. 이 말은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잠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적게 쓰면서 올렸는데 과연 앞전에 이 매집했던 유통 물량의 50% 물량을 전부 다 엑시트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 이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했어요. 근데 요 거래량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상식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도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시나리오가 뭐가 있죠? 쌍봉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분기점이 바로 오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 투자 경고였던 상태이고 4일 동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5일차 때부터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거기에 이 구간은 앞전에 20년 전에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25년 전의 차트 위치가 어떤 실제로 지지를 작용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투자자들이 판단했을 때 심리적인 지지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일단 피보나치 수열상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사실상 세력들이 정말로 이탈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거래량을 유추해 봤을 땐 절대로 엑시트가 불가능한 위치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앞전에 실제로 요런 원익홀딩스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이때는 실제로 쌍봉 패턴이 나왔죠. 자, 이때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소한 한 번은 살려주는 구간이 나온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은요. 아직 정규작은 마감이 됐지만 시간 내에서 혹은 내일 장이 시작된다라면 일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쌍봉 패턴으로 나왔을 때 물량을 조금씩 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요, 더 이상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원익홀딩스가 진짜 10만원까지 간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물음표예요. 다만 로봇 산업 자체가 앞으로도 전도 유명한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이런 기사가 나왔죠. SPG. LG와 협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기사 내용은 요거 말고도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게, 삼성과 LG 모두 감속기를 납품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사실상 상승률로 치면은 대장 역할을 해줬죠. 그리고 또 어제 장 마감 시간에 요 내용이 있었죠. 실제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협업을 공식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요걸로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장 막판 넥스트레이드에서 꽤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오늘은 어제 상승분에 그냥 거의 대부분을 좀 자리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 여전히 로봇주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또 한라캐스트 역시도 뉴스를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여기 검색 순위에 보시게 되면요, SPG도 있고 엔젤 로보틱스도 좀 보였어요. 엔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대 주주가 LG전자예요. 실제로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첫 번째 로보티즈, 얘네는 2대 주주로 있죠. 그 다음에 로보스타, 얘네는 대주주로 LG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엔젤 로보틱스, 얘도 LG전자가 2대 주주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실 SPG는요, 과거에 어떤 얘기가 있었죠? 아마 요때 얘기가 흘렀던 것 같아요. 한 22년, 23년 요 부분인데, 이때 현대차에서 감속기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썰이 돌면서 실제로 가장 유력한 게 SPG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얘가 그때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과거에 이런 SPG 사례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SPG 자체도 무시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었다. 실제로 시총 자체도 8,500억 정도 된 상황이에요. 절대로 스몰캡은 아니다. 중소형주로 어느 정도 오늘 프로그램 매수도 좀 일부 들어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다른 로봇주를 언급해 드리냐면, 어쨌든 원익홀딩스가 기본적으로 메인 재료는 원익 로보틱스, 요게 이제 메타랑 협업하면서 움직였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다른 로봇 섹터의 흐름도 모두 챙길 필요가 있다. 다른 로봇주들이 가져야 원익홀딩스도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이기도 하지만 다른 로봇 섹터도 꾸준히 추적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뭐 로봇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 반도체 섹터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 많이 봐주시고, 분명히 투자 판단에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 제가 늘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죠. 아직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지금 많이들 힘드실 구간인데, 일단 우리 반등 한번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이 돌아왔고요. 이런 구간에서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내용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어제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오늘 분명히 추가 매수를 진행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단 추가 매수를 진입하신 분들은요, 욕심내지 말자. 요거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위치에서 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쌍봉 패턴으로 갔을 때 다시 한번 고점이 나왔다고 하면요, 여기서 일부 비중은 줄이자라고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여기서 큰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무조건적으로 홀딩은 하지 말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12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일단은 12월까지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로봇주도 역시 힘을 못 쓸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시나리오 가지고 거시적인 관점까지도 같이 분석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가져온 선물이 있죠.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종목이다. 미리 말씀드리면,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시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요, 테마성 종목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제대로 걸리면 기본 500%는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텔콘 RF 제약도 점상 단기 330% 갔죠. 뭘로? 무상증자로 갔어요. 근데 무상증자가 얘만한 게 아니에요. 종목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그러면 무상증자가 테마로 갈 수 있겠네 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무상증자 진행하고 한 300% 갔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TNT 파마텍. 얘도 무상증자하고 100% 넘게 갔죠. NS 로보틱스 얘도 100% 넘게 갔죠. 재료는 무상증자. G2G 바이오도 무상증자 진행하고 여전히 고점에서 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종목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필연적으로 테마로 가는 장세가 나올 수 있고요. 테마로 갔던 과거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죠.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인데요. 얘 1300% 갔어요. 점상 상한가 유연상을 한 번에 갔습니다. 재료는 무상증자죠. 자, 무상증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무상증자만 하더라도 30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테마성으로 번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00% 넘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무상증자 예상이 되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무상증자 종목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돈을 잘 번다. 자산이 많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도 가능한 거겠죠. 그렇다면 돈을 잘 벌고 자산이 많다. 대기업이 확률이 매우 높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보시면요.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가 있죠.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한 2000%가 좀 안 되네요. 대기업 치고는 약한 편이죠. 자, 현대차의 유보율,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얘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이 종목은요. 현대차 유보율의 10배가 넘습니다. 7만 프로가 넘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유보율을 보시면요. 보이시죠? 7만 5천 프로.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라고요? 7,200% 됐죠? 근데 얘는 7만 5천 프로. 10배가 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고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요. 5대1이 무상증자가 가능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다만 방금 보신 유보율로 봤을 때 7만 프로가 넘는 유보율이에요. 이거 마음만 먹으면요. 30대 1, 20대 1도 가능해요. 물론 이렇게 된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5대 1 정도는 가능하다. 5대 1 하면 예상 수익률 500% 충분히 가능하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죠? 텔콘 RFG야. 얘는 얘는 무상증자 2대 1밖에 안 했어요. 2대 1하고 330%.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는 무상증자 3대 1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0% 갔죠. 많이 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HLB 바이오스텝 얘는 많이 하긴 했어요. 얘는 8대1. 8대1하고 1300%. 사실 충분히 제가 가져온 종목도 1300% 가능합니다. 요렇게 제가 지금은 말씀은 안 드리고요.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5대1 노려보고요. 예상 수익률 500% 정도는 챙겨가자.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재산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는 말씀을 또 못 드리죠. 하지만 소액은 충분히 매수해볼만 하잖아요. 소액 500만 원 정도만 진입해보셔도 상수익률이 500%이기 때문에 충분히 3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죠.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년만 묻어두시죠 라고도 말씀 안 드리죠. 얘 보세요. 한번 발동이 되면요. 점상으로 3번을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갔어요. 유견상을 한 번에 간다.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날 수가 있죠. 단기간에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만큼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예상 수익률 500%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아셨으면 꼭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개인 번호 좀 남겨드렸어요. 010-2809-2561로 이쪽으로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원익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늦어도 우리 11월 20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안내 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명히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공시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간혹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죠?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으로 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저점에서 진입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큰 돈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 수익률이 500%이기 때문에 우리 또 여기서 대박 한번 내보시고 중장기적인 포트로 갈아타시면 너무나도 베스트죠. 또 중장기적인 종목 역시도 한번 여러 개 된다라면 추천해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목들
계속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좀 안 좋죠. 실제로 오늘 우리 정규장도요, 보시게 되면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 종목이 넘게 하락을 해줬네요. 외국인은 순 매도로 오늘 일관을 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미국장이 안 좋은 상황이죠.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고요. 최근에 지수 자체가 과매도 구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게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도 과매도 구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나오죠. 최소한 횡보를 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과열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와지는 게 늘 있었던 시장의 흐름이에요. 지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절대 끝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미국에서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AI 거품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요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워렌 버핏이요, 어디다 투자했죠? 실제로 구글에 6조 원을 베팅을 했습니다. 그것도 고점에서 베팅을 했어요. 자, 워런 버핏은 사실 이런 IT 기업을 굉장히 안 좋아하죠. 항상 거품이 끼어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서야 뒤늦게 AI를 인정했던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여전히 AI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이 반도체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이 나오죠. 결국에 매출이 나온다라는 건 거품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AI가 투자가 되고 개발이 되는 상황이라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건 AI죠. AI 피지컬 로봇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 결국엔 미래 먹거리가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등장을 하면서 이게 발생을 하죠. 매출이 발생하면서부터는 이 로봇주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달라지죠. 지금까지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면요, 이제는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러면 로봇주들이요, 결국 미래 먹거리잖아요. AI가 발전될수록 결국 더욱더 발전되는 건 바로 로봇이죠.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AI이기 때문에 결국엔 로봇주들이 더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익홀딩스, 결국에 원익홀딩스가 하는 사업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로보틱스 때문에 간 것도 맞지만 반도체도 있잖아요. 원익 IPS 여전히 흐름 좋습니다. 최근에 꺾이긴 했지만 이거 삼성전자 흐름 꺾이면서 같이 흐름이 꺾인 거예요. 하지만 얘도 여전히 내년에도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는 전망이 크죠. 사실 길게 보면 28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8년을 전 믿지는 않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26년까지는 간다. 그럼 얘도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이 원익홀딩스 지주사라는 특징상 원익 IPS가 갈수록 원익홀딩스한테도 좋은 거죠. 그리고 원익핀이라는 2차전지 관련 기업도 있잖아요. 이런 자회사들이 어찌됐건 이 AI와 엮여있는 기업들이 많다. 자, 로봇, 반도체, 2차전지 모두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결국 미래산업과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결국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상법 개정이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주사라는 특성상 상법 개정이 되면 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도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을 하죠. 제가 오늘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위주로 해드렸는데 결국에 이 기술적인 분석 플러스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본다라면 절대로 이번에 끝나지 않는다. 자, 거래량도 강조 드렸어요.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놨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 매집했던 물량을 이런 거래량으로는 탈출이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는 쌍봉 패턴 혹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시나리오에 넣어놓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보자. 앞으로 이런 내용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